안녕하세요. 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중고 채널 홍대한 고깃집. 벌써 또 일요일이네요. 그간에 영상을 올리려고 찍긴 했는데 아직 편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는 인코딩 중이고 시간을 절약하고 영상을 자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입동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전 영상에 이 얘기를 했는데 더 추워졌습니다. 자, 오늘은 10시 5분 마찬가지로 손님 다 보내고 가게 마무리하고 또 앉았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주제는 생각보다 창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요식업의 경험이 전무한데 주변에서 하는 말은 다 요식업에 종사를 하면서 좀 배워봐라, 겪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말씀드렸지만 요식업 종사한 지는 5년이 됐고 그 전에는 요식업에 종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칼질, 집에서 그냥 요리 간간하게 해먹는 정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 김치볶음밥이니까 그거는 뭐 제 스타일대로 해먹는 정도, 그리고 일전에 뭐나 닭도리탕 이런 거 레시피 보면서 따라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창업을 하게 되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조리를 해서 음식을 대접을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감정과 내가 이제 만들어서 팔라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접하는 거랑 파는 거는 음식이 다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포지션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셰프를 하신다, 음식을 조리하시면서 가게를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요리를 많이 배우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음식을 정말 천부적으로 타고난 그런 재능, 정말 상위 0. 몇 프로 이상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음식은 만약에 전문점을 하신다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하셔야 될, 거기에 뭐가 부족하고 반응이 어떻고 이런 걸 가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방에서 음식을 다 만드시고 가게를 경영하신다, 주방을 배우신다기보다는 요리를 배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식을 팔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려면 지금은 모든 음식이 상행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웬만큼 맛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갔는데 맛이 좀 별론데도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 가게에서 대상을 하는 대중들의 입맛은 잡은 겁니다. 근데 그 대중 안에 드셔보셨던 가게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방에서 조리를 하신다는 조건이면은 요리를 정말 오랫동안 배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요리를 할 줄 알고 레시피는 개발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특성은 이제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맛에 대한 요구 사항이 한국보다는 예컨대 이제 순두부찌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파는 입장과 여기서 파는 입장은 많이 다르죠. 맛은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중간 정도 해줘도 여기서는 맛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정도의 레시피를 가지고 판매를 하면 팔 수가 없죠. 왜냐? 제가 상행 평준화에 대해서 그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주방장을 고용을 해가지고 공종업계 임금보다 많이 주고 그 친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친구랑 하면서 가게의 모든 음식을 자리를 잡았죠. 맛이 부족하다, 손님들의 얘기를 듣고 주방장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맛을 가감하는 그런 절차를 겪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도 주방장을 초빙을 하셔서 가게를 오픈하신다 그러면은 주방의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을 필요는 없죠. 다만 요리를 할 줄 모르시면 주방장한테 휘둘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중 8구 대한민국 요식업장들이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하지 않아서 음식은 두 가지 중에 선택. 본인이 요리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배우셔야 된다. 두 번째, 만약에 주방장을 초빙을 하신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방장 이상으로 그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방장이 요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쨌든 간에 이제 맛을 보고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상응하는 맛이 나올 수 있게끔 주방장이 퇴근하건 출근하기 전이건 아니면 집에서건 레시피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요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흐름 같은 경우는 동선 하나 잘 짜고 이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잘 짜도 한 명 이상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방을 하면서 느낀 건데 동선이란 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1, 2, 3, 4로 또 나올 수 있으면 좋고 뭐 1, 3, 5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거를 짤 수 있을 정도로 안목이 있으시면 돼요. 그 안목은 사람마다 다른데 누구는 일주일 만에 뜯어갈 수 있고 만에 뜯어가는 사람도 있고 한
1년이 걸려도 터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워낙 많으니까 홍보를 하시고, 요즘에는 요식업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다리만 건너도 소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셔가지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저는 직접적으로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을 한다고 치면 어떤 사람이 경험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주방에 바로 넣어줍니까? 그렇다고 뭐 설거지부터 시작하시려면 일주일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가가지고 몇 개월 심산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 가서 일절 배운 게 없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일식집에서 할 때 제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회를 칩니까? 그건 안 되니까 가지고 제가 이제 배웠죠. 뭐 주방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선 짜고 흐름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안목, 그리고 칼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타입의 칼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식도, 한식 칼, 일식 타입이 있는데 제가 중식도 쓰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게 면적이 넓어가지고 제 생각에 배우는 게 정말 빠릅니다. 이 똑똑한 중식도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거는 각자 타입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뭐 사람들마다 진짜 하루면 뭐 일주일이면 뭐 한 달이면 뭐 1년이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업종별로 시스템도 다를 것이고 스타일도 다를 것이고, 그러면 제가 느낀 거는 전반적인 틀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인 시스템은 가서 한 3, 4일 정도만 일해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요식업을 창업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1년도 안 해본 놈이 열면 망한다. 망하긴 망했죠. 근데 저는 제가 망한 게 어디 식당 가서 안 배워서 망한 게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되게 복합적입니다.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싸두고, 그 중에 하나는 뭐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게 있고, 아니면은 뭐 전략적인 판단 미스,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요소가 있어가지고 망했죠. 근데 요식업 창업을 위한 절차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가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정말 뭐 8개월 배우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식당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오래 배우면은 많이 알겠죠. 근데 주방장 출신이 아니면은 매니저 출신이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주방이건 홀이건 시스템을 알면 된다. 그것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이라면. 두 가지 주제로 넘어가서 늦은 나이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늦으면 늦고 빠르면 빠르고 34세에 창업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하기가 더 힘들다는 건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다니는 직종이 안정적이고 결혼하신 분이고 애가 있으신 분들 부양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과 결혼을 시키고 노후 생활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안정적이라는 건 사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아파도 병원 갈 수 있고 가끔씩 손자들 오고 막 그러면 용돈 줄 수 있고, 지금 회사의 수익과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 다 시키고 노후 대책까지 뭐 내가 이제 80 살고 90 살고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일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굳이 도박을 안 하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첫째, 만약에 회사가 업종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당장 준비하셔야죠. 그때 업종이 진짜 넘어지고 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이러면 늦습니다.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면 몇 년 후를 당연히 예측을 해봐야죠. 무슨 사장만 아니면 CEO만 10년 후를 내다보니까 아니죠. 자기의 인생 자기가 직접 생각을 해야죠.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업종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대 수익이 생각만큼 안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회사를 아니면 업종 전환을 아니면 창업을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와가지고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창업한 이유도 정말 단순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그렇다고 노후도 대비 못하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마음껏 못 드리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다니고, 회사 집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회사가 잘못되면 그러면은 또 이직을 하기에 엄청난 고통을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창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패가 무서워서, 아니면은 성공 확률이 낮아서. 성공 확률은 높이는 거지 성공 실패 딱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건, 지금 자본이 어떻건, 지금 뭐 부양가족이 어떻건 이런 것보다는 당장 냉철하게 자신의 모든 대비가 되는가 안 되는 것부터 판단을 해서 역으로 산출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요식업뿐만 아니라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가부터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내가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다 그러면 찾아야죠. 없다고 방치하면 닥쳐서 고생합니다. 뭐 가게가 그래도 나아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도전이라면 도전을 해서 지금 조금씩 뭐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자면 어째 요식업을 창업을 하려면 정말 종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 답변은 안 해도 된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남들의 피땀 흘려서 돈 주고도 못 바꿀 경험을 지금은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거를 배우시고 캐치를 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시간을 단축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실패를 해도 좀 더 빨리 실패를 해서 빨리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몇 년 동안 어디 가서 종사를 안 하시고 바로 그런 기반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창업을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이가 좀 많은데 늦었는데 창업을 하기 겁난다, 두렵다. 이 감정, 두렵고 겁난 감정은 감정이고 일단 역으로부터 산출을 해 오시면 그런 걱정보다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해야 된다면 준비를 하셔야죠. 독서를 하건 아니면은 자문을 구하건 수많은 사람들의 업종을 유튜브로 정말 마음껏 볼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그나마 내가 흥미가 있네 없네, 흥미가 있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고 정말 시간 짬을 못 내신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바쁘게 사시면 미래 준비까지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잘 고민해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